자, 빨리빨리 다음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제가 이게 배터리 문제가 아니라 저장 공간 문제로 인해서 영상이 갑자기 끊겼는데요. 다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산업에 대한 이해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는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자, 산업의 이해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지금까지 이제 거시경제를 통해서 바라봤죠. 거시경제 현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시경제를 통해서 모든 과정들이 다 맥을 함께 가져가고 있다라는 그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장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지 않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다 볼수록 더 난이도가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드린다면요. 돈이 많을 때는요, 유동성일 때는요, 요 아래에서 보셔도 관계가 없어요. 종목만 가지고 종목 하나만 가지고 얘기가 되거든요. 그 장에서. 근데 이 유동성이 점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이 줄어들면 주식시장에 돈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경제 상황에 의해서 장이 끌려다니는 그 확률이 비중이 더 높아집니다. 유동성이 때는 그 경제가 주는 영향력이 더 적어지거든요. 더 적어지는데 돈이 줄어들면 줄수록 경제 상황이 주는 영향력은 더 확대가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까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거시경제는 이제 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금리에 의해서 장이 이끌려 다니고 있다. 그래서 금리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되고 그 금리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화 정책들에 대해서 추적을 해야 된다까지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해가 끝나셨죠? 제가 왜 금리 하고 연준 하는지 이제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왜 어떤 식으로 해서 얘가 매수 타이밍을 잡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장을 읽어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가장 핵심이 되는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해드릴게요. 산업인데요. 자, 산업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이건 이제 지울게요. 자, 산업은 제가 그때 언젠가 이것도 그때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고수들이 매집하는 과정에 대한 제가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더 살펴드릴게요. 자, 고수분들이 매집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렇게 있으면 뭐 어떤 자기만의 공부가 됐든 어떤 정보에 의해서든 매집 과정이 있다 했죠. 그리고 나서 정보가 유출이 됐을 때 들어오는 정보로 움직이는 구간이 또 있다 했죠. 그리고 나서 이게 과도하게 수급이 쏠렸을 때부터는 차트가 아니라 수급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이미 이 기업의 적정 주가 수준 가치는 이미 벗어나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의미 없는 수급 싸움으로 들어간다 했죠. 그냥 숫자 싸움 말 그대로 타이밍 싸움으로.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종목을 들어가셨는지 여기서 한번 되짚어 보세요. 내가 어느 여긴지. 자, 요 고수들이거든요. 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거시경제를 통해서 한번 시장을 읽겠죠. 전체 시장을 한번 기조를 읽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산업의 이해인데요. 산업의 이해라는 것은 결국 이 산업은 단순하게 우리나라 국내 내수의 뭐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내수 현황들로 인해서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더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수출국이기 때문에 모든 이해관계가 가장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미국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되게 근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다시 똑같은데 정책 플러스 미국의 시장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즉 미국의 내수 수출 지표를 보면요, 해당 산업에 해당되는 수출 지표를 지속 관찰하면요,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수출량이 계산이 됩니다. 해당 산업에. 그러면 그걸 통해서 어떤 산업이 유망하고 어떤 산업이 향후에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힌트를 얻어낼 수 있어요. 어떻게 더 깊이 연구를 하고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좀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거시경제 그 다음 밑에 하위 단계인 산업 분석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고수분들이. 그래서 해당 산업들이 좀 괜찮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겠다. EX 뭐 있었죠? 제가
연말 12월에서 연초에 제 이거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시멘트 갑자기 뜬금없이 시멘트 그리고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있었거든요. 여행이나 뭐 항공 이런 거 이상한 거 추천을 하고 있었죠. 이런 것들을 단기 흐름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배터리와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는 초장기로 보시고 그리고 반도체와 자동차에 대해서는 스윙으로 가져가세요 라고 정리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산업에 대해서 분류할 때. 근데 시멘트도 그렇고 그러니까 건설이겠죠. 건설 시멘트나 그리고 여행, 뭐 항공, 기타 유통 이런 직종들에 대해서 왜 뜬금없이 했을까라는 그걸 하셨을 때 의문을 가지셨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게 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미국 경제 상황을 보면서 미국 산업 동향을 살펴보면서 나왔던 과정들이고 뭐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런 식으로 형태로 매집을 하셨을 겁니다. 선취매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선취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점 찍어서 이거 갈 거야 그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다 이런 산업 지표들을 통해서 힌트를 얻어낸다라는 것까지 그 과정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매집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웬 시멘트, 웬 여행 지금 상황에 아직도 이렇게 코로나가 많은데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코로나 확진자 더 늘어나는 추세였거든요. 관심 하나도 없고 소외받고 있을 때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점차적으로 그 향후에 거시경제를 이제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상황이 이렇게 될 것이다. 미국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도 이끌려 갈 것이다 하면서 점점 이제 그 가시범위 내로 들어가면서 정보가 새어 나가기 시작하죠. 뉴스화가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 어떤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습니다. 그걸 가지고 조금 더 빠르신 분들은 그럼 이 기업이 가겠구나. 투자. 그 정보들이 이제 유출이 되죠. 각종 뭐 SNS가 있을 것이고 카페가 있을 거잖아요. 그 정보들을 통해서 맞다 야 이거 간대 이 종목이 괜찮대 야 이거 누구 어떤 님이 이거 괜찮다는데 들어가자 이게 정보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과부하가 걸리면 그 이상으로 만약에 적정 수준 이상으로 주가가 뻥튀기가 되면 그때부터는 수급 싸움인 겁니다. 누가 먼저 누가 먼저 빨리 빠져나가느냐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투자하셨는지 여기서 투자하셨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 결과는 많이 달라지겠죠. 정말 좋은 종목을 가지고도 여기서 이렇게 물리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그렇게 썩 좋은 종목은 아닐지라도 일정 수준 이상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차이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시경제 분석 그리고 그 바로 밑에 하이 개념이라고 하이 카테고리를 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하는 법,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둘 다 굉장히 어려우시죠? 굉장히 둘 다 어렵고 초보분들이 당장 하기에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틀은 요 두 개 공부한 그 힌트는 그냥 드린 거예요. 힌트라기보다 그냥 직설적으로 드렸죠. 이 종목들을, 이 산업들을 관심 있게 보세요. 이 산업 위주로 포트 구성해 두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쉽지 않죠. 왜? 종목이 안 가고 있으니까요. 재미가 없죠. 다른 분들은 막 뭐 몇 퍼센트 올랐고 뭐가 어쩌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움직임도 없는 종목을 쥐고 있기 싫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당시에는 매집을 안 하시거든요. 요 매집 과정에서 하셔야 되는데 안 하세요. 최근에 테스나가 그랬죠. 제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사세요 했는데 못 사시죠. 차트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못 사시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게 매집 과정인데 요때 못 사시고 이렇게 갑자기 뭐 오늘은 3% 오늘은 5% 올랐대. 야 이거 갑자기 차트 좋아지는데 하면 이때 들어가시잖아요. 그죠? 한 발 늦는단 말이에요. 꼭 그러면은 이때 들어가시면 이제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이렇게 좁아지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도 더 늦게 정보 이미 다 유출돼가지고 사람들 다 들어와 있는데 그거보다도 더 늦게 이제 크게 갑자기 뒤늦으시니까 좀 더 크게 통 크게 들어오시면 조금만 떨어져도 물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을 가지고도 누구는 물리고 누구는 요만큼밖에 못 먹고 누구는 굉장히 많이 먹을 수 있는 이 차이는 거기서 또 벌어집니다.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결국에 이거는 제가 어떻게 말씀 못 드리는 게
저라도 제가 만약에 아무것도 이 정보에 대해서 모른다, 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데 어떻게 믿고 투자를 합니까? 당장 차트가 이렇게 가는데. 그거는 제가 다 이해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해결하시려면 기업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시고 산업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하시고 거시경제가 돌아가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중심은 잡고 계셔야 되는 건데 정말 어렵죠. 처음엔 더더욱 그렇죠. 왜? 용어 자체도 다 생소하시기 때문에 이해 자체가 안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게 되실 때까지는 적어도 제가 산업과 그리고 거시경제 분석은 그냥 어거지로라도 읽으시든 안 읽으시든 계속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20% 보이던 게 점차적으로 조금씩 더 범위가 확장이 되거든요.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제가 더 쉽게 최대한 더 어렵지 않게 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 속도에 맞춰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시장 오래 살아남으려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요. 이거 산업 끝냈고 이제 기업으로 볼게요. 그래서 자 이제 기업을 그러면은 알았어. 네가 거시경제 다 읽어주는 거 난 그냥 네 그냥 눈만 안목만 믿고 난 그거는 그냥 여기에 올인하겠어 하시고 만약에 산업 네가 찝어주는 거 그래 그것도 믿겠어 하시는 분들은요 기업만 남았잖아요 이제.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기업은요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이 기본입니다. 이게 가장 그냥 심플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우상향하고 있는지만 일단 보시면 돼요. 제가 다트 계속 추천드리지만 내용이 어려우셔서 이 사이트 들어가셔서 보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지만 아직 그 공부가 많이 안 되어 계신 분들한테는 어려울 사이트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네이버에서 금융인가? 제가 이거 잘은 모르는데 아마 금융 파트인지 주식 파트인지가 있을 거거든요. 거기서 기업 검색하셔서 보시는 방법도 추천을 드립니다. 거기서 보면은 좀 그 세부적인 내용 안 나오고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보셔도 돼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매출과 해당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지를 꼭 보세요. 아시겠죠?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꼭 보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금 더 내가 이거보다는 좀 더 심화된 공부 하겠다. 이거 정도는 알고 있지 하시면요. 자본금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A와 B 종목이 같이 비슷하다. 아, 이 작가님 저 이게 나은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요. 자본금을 가지고 비교를 하시면 돼요. 더 적을수록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같은 직종이라고 하면요. 더 적다는 것은 최초에 자본금을 통해서 액면가가 그 주식의 액면가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상장을 했을 때.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엉덩이가 적을수록 덜 엉덩이가 작아진다는 거거든요. 자본금이 커지면 엉덩이가 무거워진다는 거고 이 말이 뭐겠습니까?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 속도의 차이가 여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 기본 개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종목이 만약에 비교가 어려우시면 시총으로 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시총을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더 적은 시총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만약에 기업을 아직까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나온 계산이에요? 이게 적정 주가가 몇입니까? 오늘 많이 물어보셨잖아요. 그거 한 번 더. 그것도 간단하게 보시는 방법이 있어요. 초보분들. 제가 드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지수 흐름을 타고 가는 종목들이거든요. 개별 테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느냐? 자, 금리와 산업이죠. 거시경제와 산업이죠. 거시경제가 방향을 잡아주고 중심을 잡아주고 그 안에서 막 산업들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흐름에 따라서 맞춰서 지수가 타고 놀죠. 지표를 따라서 그죠? 이 지표를 타고 노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얘네들이 주관하잖아요. 이 지수라는 건 우리나라 국내 지수는. 그러면 제가 요걸 계속 보잖아요. 지금 요걸 계속 보면서 그때 막 이상한 거 막 써드렸잖아요. 부적 써드렸잖아요. 그러면 코닥 기준으로 950, 900, 950 이상 넘어가면 매도 의견, 950 아래로 밑으로 오면 이 900에 가까워질수록 더 많이 사세요. 더 많이 사세요. 계속 강조드렸죠. 그러면 이 지수 흐름표를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흐름을 믿는다고 하면 그 종목도 이 흐름에 맞춰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요 종목이 코스닥 950에 걸쳐 있을 때 얼마였지? 차트를 보시면 다 나오죠. 그러면 950대 만원. 그러면 이 작가는 만원 언저리면 그냥 괜찮게 보고 있구나.
자, 이 차트를 보고 요 기업이 A라는 기업이 코스닥 900에 걸쳐 있을 때 과거에 얼마였지? 하고 보면 9,000원. 아, 이 작가는 이 기업이 9,000원은 굉장히 저평가 영역으로 보고 있구나. 그 만원 언저리면 그냥 적정 주가 수준으로 보고 있구나. 만 원을 넘어가면 서서히 매도 의견을 잡고 있구나 하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기업을 드릴 때는 첫 번째로 물려도 제가 방법이 서는 기업들을 드리지만, 두 번째로는 차트를 타고 흐름을 가져가는 종목들, 초보자 분들이 공부가 되시기에 좋을 만한 종목들을 드리거든요. 만 원을 따든 수익을 보든 2만 원을 따든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지수를 타고 흐르면서 종목이 어떻게 가는지, 어느 타이밍에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느 타이밍에 얼만큼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공부를 지금 시켜드리는 거거든요. 거시경제 읽어드리고 산업 분석 다 해서 산업 짚어드리고 크게 물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서 기업을 골라내는 걸 어떻게 하는지 지금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을 가지고 어느 타이밍에 사고 파는지에 대한 것까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한 번만 해보시면, 아, 얘는 요걸 읽어서 요걸 뽑아내고 그 안에서 기업을 찾아가지고 요때 사고 요때 파는구나. 그걸 한 바퀴를 돌려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의미 없이 내가 나 만 원 수익, 나 2만 원 수익,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단계에서는 요 자세를 고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요걸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전체적인 시장이 움직이는 힘의 원리도 아셔야 되는 거고, 그 각각의 게임 유동성 장세, 실적 장세, 역실적, 그 역금융, 이 게임의 룰이 바뀌는 과정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거시경제도 돌아가는 금리에 대한 상황도 보셔야 되는 거고, 산업군들이 어떻게 유망하게 가는지도, 어떤 기업이 어떤 시총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어떤 게 유리한지도 보셔야 되고, 차트를 보시고 언제 파는 게 낫고 언제 사는 게 나은지까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겨우 고작 해봐야 기업 매수 매도라는 그 간단한 로직이 나오는 겁니다. 간단하지만 그 이면에는 간단하지 않죠. 그래서 그만큼이나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기업을 A라는 종목을 똑같은 돈을 지고 똑같이 시작을 하신다고 해도 그 차이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말하니까 좀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안 어렵거든요. 이거를 한 번만 하시면, 이 모든 과정을 한 번만, 한 번만 하시면 안 어려워요. 그냥 처음이 어려운 거지.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반복, 숙달 낼 때까지 경험하세요. 경험하시고 1년 동안, 사계절 도는 동안 경험하시고, 지금 시기 딱 좋거든요. 유동성과 실적을 둘 다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기니까요. 경험하시되 적은 돈으로 경험하세요. 아시겠죠? 좋은 종목, 아무리 좋은 종목, 좋은 타이밍에 들여도 똑같은 수익을 못 가져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적게 이루시는 게 전 좋다 봅니다. 적게 이루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 이해에 요거 하나만 더 해드리고 갈게요. 차트 제가 분석 2번 정도 보여드렸는데, 저 어떻게 하죠? 차트 대충 얼추 감을 잡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때 쌍봉 쌍바닥 말씀드리면서 해드렸죠. 이게 별로 중요한 개념 아니거든요. 쌍봉 있고 그 다음에 쌍바닥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전 저점을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그 밑으로 꺾이면은 하방 추세 전환이 열리는 거 쌍봉, 봉우리가 두 개라고 해서 쌍봉이라고 하거든요. 웃기죠. 쌍바닥, 전 저점까지 끌고 내려가지 않고 그 이전에 반등 국면으로 접어드는 거 쌍바닥. 그래서 요거는 상승 추세 전환 긍정, 이거는 하방 추세 전환 부정으로 보잖아요. 이게 차트의 기본 해석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부정적인 거는 좀 주의 깊게 봐요. 근데 긍정적인 부분들은 잘 안 믿어요.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제 차트를 보는 기본 개념. 부정적인 것만 가져옵니다. 왜? 보조지표니까. 이게 기본 개념이라고 이해하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그럴 거면 차트를 왜 봐? 봐야죠. 왜? 자, 금리에 대해서 거시경제를 분석했어요. 장을 그렸어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제 손바닥 안에 지금 그려버린 거예요. 이 시장을. 아, 이땐 이렇게 갈 거고, 이때 FOMC에서 연준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갈 거고, 이쯤 말하면 이렇게 갈겠구나. 금리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1.6% 기준이면
철저하게 투자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기대 인플레는 이렇게 지금 올라가 있고, 산업 수출 지표들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아, 이때쯤이면 한 이 정도 수준에서 나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구나, 국내 주식시장이 그렇게 영향을 주겠구나. 자, 손바닥 안에 지금 그리면서 가고 있죠, 거시경제를. 그럼 그 다음에 산업 분석, 아,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구나. 아, 미국은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주택이 이런 식으로 주택 부족 현상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구나. 이 흐름은 몇 년도부터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구나. 아, 이 지표가 이렇게 나왔을 때 미 정부에서는 이렇게 정책 방향을 제시를 했었구나. 아, 통화 기조가 이렇게 가고 있구나. 연준이 요 정도 수준에서 이런 식으로 OT를 쓰겠구나. 아, 그러면 주식시장에서는 요만큼의 영향을 주겠구나. 제 손바닥 안에 이거 표 그려놓고 가고 있죠. 그러고 나면, 아, 이때 이 지점에선 이 산업들이 유망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 아, 미국의 오스틴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해서 반도체 수급에 그렇게 그 차질이 빚었다고. 그러면은 이연 수요가 좀 나올 수 있겠는데, 그럼 몇 월에서 몇 월 정도 계산을 해보니까 반도체 정상화가 공장 정상화가 되는 게 한 5월 정도 수준으로 잡히네. 그러면 장당으로 계산했을 때 삼성전자가 한 5천억 수준으로 그 손실이 났겠구나. 근데 이 손실 같은 경우는 향후에 이연소를 통해서 어느 일정 부분 수준까지 만회를 할 수 있겠구나. 그 수준이 6월 정도 되면 회복 국면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정상화가 빠르게 갈 수 있겠네. 그럼 이때쯤부터 반도체가 더욱더 어, 수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럼 나는 그 이때 가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이전의 반도체를 지고 기다려야 되겠구나 하는 식으로 겨시경제와 산업을 손바닥에 놓고 보는 거. 일단 그 플레이트 위에 올려놓는다고, 이 두 개를 일단은. 그러고 난 다음에 기업을 이제 하나하나 찾아내는 거죠. 그 기업 같은 경우 어려우시면 제가 이것도 팁 하나 드릴게요. 기업 찾는 거 어려우시면요, 전문가분들 막 방송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들 방송 보세요. 근데 그분들이 절대 다 맞추지 못하거든요. 근데 아까 댓글 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글 적었을 때 제가 잘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분야에 대해서는요, 저보다 더 전문가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 분야에 대해서 카페에도 많이 계시잖아요. 어떤 분야는 내가 자신 있어, 공부한 양이 많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야는 생소한데 거시경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나와버렸어, 이 산업에 대해서. 그러면 기존에 이 산업에 대해서, A라는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저보다 오래 하신 분들한테 조언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 산업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산업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저랑 같은 생각이시군요. 그러면 제가 기업을 찾아보니까 요런 기업들이 나왔는데 어떤 기업들이 좀 괜찮게 보십니까? 그러면 나는 뭐 이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인데요 라고 하면 그분의 시간을 일단 믿는 거예요. 저보다 오래 공부하셨잖아요, 그 분야에 있어서는. 그러면 그 시야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얘가 1번이라 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믿는 건 아니에요. 1번이라고 했으면 얘를 먼저 보는 거예요. 아, 점수를 매겨 보는 거죠. 아, 얘 재무 보고, 그 다음에 성장률도 보고 체크하고, 기업 사업 내용 보고서 보니까 아, 어느 정도 맥락이 괜찮은데, 그럼 얘는 85점. 그리고 이분이 두 번째 좋다고 한 이 종목 가져올까? 얘랑 비교해볼까? 시총 비교해보고, 사업 내용 비교해보고, 재무 보고, 아, 얘가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악재를 얘보다 좀 더 가지고 있네. 얘 80점. 근데 3번이 세 번째로 괜찮다 했는데 얘가 얘보다 더 괜찮은데 바꿔. 얘가 두 번째. 이런 식으로 기업은 타인의 그 시간을 어느 정도 이용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그걸 가져와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본인이 되셔야 돼요. 아직은 어려우시겠지만 차후에는 당연히 그렇게 되셔야겠죠. 그래서 모든 기업들을 다 봐야 되지 않잖아요, 이러면. 타인의 그 시간을 얻어내면. 그래서 시간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업은 그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팁 하나 더 드렸죠. 그래서 그 막 유명하신 몇몇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말을 그냥 다 고지교대로 들으시면 또 안 되죠. 그분들이 매번 맞추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분들이 집어줬던 종목을 들여와서 다른 종목을 다 보는 그 시간을 줄일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러면 계속 차트 하고 있죠. 자, 차트를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됐어요. 산업과 기업을 제 손바닥 안에 놓고 계속 보고 있다 했죠. 그리고 기업까지 그런 식으로 찾아냈단 말이에요. 이제 준비는 다 됐죠. 재료 준비 다 끝났죠. 식탁 마련됐고 재료까지 가져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재료들을 어떤 식으로 요리할 거냐? 차트입니다. 차트는 과거의 모든 흐름을 단 위례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전혀 논리적 근거가 되지 않아요.
과거부터 오늘까지입니다. 자, 과거부터 오늘까지의 지표는 다 나와 있어요. 차트 안에. 다 녹아 들어가 있다고요. 그죠? 그럼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그냥 그림을 보고 분석을 하느냐? 요 각이 뭐 95도니까 아, 이때는 이렇게 꺾일 것이고 이 다음 날은 지금 이렇게 갔으니까 이렇게 갈 것이다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했죠. 그죠? 거래량이 실리고 안 실리고도 중요하지만 이걸 통해서 누가 매집을 들어왔고 무슨 누가 세력이 들어왔고 아무런 논리적 근거 없다 했죠. 세력 말 쓰면 주린이라고 했죠. 주린이 인증하는 겁니다. 지금 세력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유통 물량수의 70% 이상을 먹어가지고 자기들이 시세를 조정해서 자전거를 쳐가지고 주린이들 꼬셔가지고 때려버린다 했잖아요. 고점에. 그게 세력이 쓰는 건데 지금 못 쓴다고 했죠. 고객 예탁금이 50조 이상 60조 가고 있는데 무슨 세력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들어왔다가 자기들이 말리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보지 마시고요. 제발. 그거는 아무런 공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자, 다 됐단 말이에요. 재료 준비까지 끝났어. 이제 요리하셔야 되죠. 요리.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거 요리할 거냐? 아, 과거에 아까 지수 보여드렸죠. 과거에 900 차트에서 요 정도 가격대에 들어갔구나, 이 종목이. 아, 그러면 이 작가가 뭐 이게 950에서 팔고 900에 사라 했으니까 요 정도 가격대면 괜찮구나. 오케이, 일단 감 잡았어. 그럼 나는 이 가격대 뭐 15,200원 한 이 정도 가격대 들어가면은 이걸 사야 되겠구나. 그럼 그 지수대가 올라면 어떻게 돼야 되지? 아, 거시경제와 정책 방향성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어떻게 투자 심리가 꺾여서 지수가 내려오면 요때 그럼 나는 어느 정도 비중을 들어가야겠구나. 근데 지금 상단에 요 정도로 가 있으니까 나는 이때 기준보다는 적게 사놔야 되겠구나. 한 10% 사놓고 요 과정이 나온다고 하면 이때 몇 퍼센트 들어가고 그리고 이 흐름이 더 꺾인다 그러면 이때 몇 퍼센트 더 추가해서 추매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지나온 그 흐름을 그냥 보는 겁니다. 한 그림에 빠르게 보기 위해서. 요걸 빼놓고는 이 그림을 볼 수가 없잖아요. 이 기업이 가져온 그 흐름을. 그래서 봐야 되는 거긴 맞지만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차트는. 차트를 그 안에 빠지셔가지고 이거 하나하나 기울기 계산하면서 한번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이 기울기 안에서 요것만 가지고 여기서 이거에서 이거에서 이거 이게 의미가 있는지 이걸 통해서 마지막에 재료 준비 다 해놓고 식탁 깔아놓고 마지막에 들어가는 타점을 잡아낼 때 보는 것과 모든 걸 그냥 시작점을 여기서 잡는 것과의 차이를 한 번 더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차트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안 해봤겠습니까? 다 해봤죠. 그리고 뭐 내노라 하는 미국의 최첨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IT 기업들에서 다 프로그램 만들었었어요. 예전부터 정복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표보다 훨씬 더 방대한 양의 지표를 산술적으로 수식을 넣어가지고 정복해보겠다고 막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다 쫄딱 망했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공지능은요, 인간이 어떻게 뭐 수식을 만들어가지고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싶으시면 정말 고수분들 있으시잖아요. 지금 좀 유명하신 분들 계시죠. 막 지금 유튜브에 나오셔서 이상한 말 막 농담 삼아서 장난하면서 웃으면서 그러고 계시지만 주식시장에서 그래도 한 획을 다 그으셨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말이 그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성장해 왔는지는 분명히 충분히 살펴볼 연구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다른 거 듣지 마시고 그분들이 지나왔던 과정들 있죠. 어떻게 어떤 식으로 매매했었는지 그거 보시면 되는데요. 뭐 그건 개인차가 있겠지만 제가 그냥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몇몇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매매 방식, 과거의 매매 방식을 쭉 지켜보면요. 그냥 그 기업을 잘 찾아내셔가지고 해당 그 산업과 그 기업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서 좋은 타이밍에 매수하셔가지고 적정 주가로 매수하시고 추가적으로 계속 가지고 더 비중을 높여가지고 길게 장기 투자하셔서 크게 성과를 이루셨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어떤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죠? 이게 모든 그 상위 1%에 들어가 있는 분들의 공통점이에요.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거든요. 90년대 스타일, 90년대 때 많이 활동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요
기본 틀을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2000년대 이후에 들어왔던 좀 신규 투자자라고 할게요. 신규 투자자분들은 여기에다가 약간 더 업그레이드된 형태, 그 점점점 수량을 늘려가는 게 아니라 뭐 지수대를 보면서 좀 내려놨다가 또 일부 다시 들어갔다가 또 내려놨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식으로 결국에는 목표 지점까지 데려가는 형태를 요즘에는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두 가지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좀 괜찮은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길었네 오늘 진짜. 전 한번 마지막 정리해드리고 끝낼게요. 시장을 움직이는 힘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어떤 과정에 의해서 역 피라미드로 한번 그려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구나, 누구의 힘이 제일 세구나 하는 거 그 먼저 동영상에서 보시면 되고, 게임의 룰, 유동성, 실적, 역금융, 역실적에 대한 얘기 해드렸죠. 그래서 전체 시장이 흘러가는 방향, 경제죠. 이거는 결국 경제가 흘러가는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해드린 거고, 그 다음에 산업, 어떤 산업이 유명한지에 대해서 뽑는 과정을 제가 알려드렸죠. 고수들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어떤 지표들을 통해서 바라보고 어떤 산업을 골라내고 어떤 걸 통해서 미리 예측을 해내고 어떨 때 들어가는 것까지죠. 그죠? 그리고 기업 분석하는 거 포인트만 알려드렸죠.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떤 걸 중요시하게 봐야 되고 기업끼리 그 비교할 때 어떤 걸 봐야 되는지까지 알려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차트를 보는 요령인데요. 보는 요령이라기보다는 차트를 가장 손쉽고 빠르게 이점만 취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차트에 너무 국한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초보분들 영역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테스나 차트 다 깨졌죠. 전문가분들도 많이 차트만, 테스나 같은 경우도 제가 참고를 하려고 다른 영상들을 몇 번이나 찾아봤는데 다들 차트만 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차트상으로는요 45,800원에서 손절가입니다. 제대로 이 차트를 분석하셨다 그러면요 121선 깨고 생명 라인이 되고 있는 이 45,800원 라인을 깼을 때 손절 라인, 손절 신호를 안 주셨다면 차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 45,800원 라인 이미 충분히 깼죠. 더 내려갔죠. 41,500원까지 내려갔죠. 근데 제가 매수 의견, 강력 매수 의견으로 드렸죠. 차트상으로만 봤다면 답이 없거든요. 금리, 그리고 산업,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장난식으로 이 차트가 이렇게 갈 거거든요 막 하면서 그려드렸잖아요. 근데 오늘도 어제도 이렇게 갔죠. 진짜 그림처럼. 그런 겁니다. 기업을 본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1차원적인 해석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산업과 그리고 경제가 흘러가는 그 방향성을 함께 가져가는 것이 기업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주가 지수가 결정이 되고 그 안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그날의 행방이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보다 넓은 범위 내에서 기업을 바라보고 이해하실 수 있고 투자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그 날까지 제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긴 시간,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일비 안 하셨으면 좋겠고, 당분간은 지수 흐름이 좀 괜찮을 거다, 수급이 괜찮을 거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급 정리 한 번만 조금만 더 해드리고 끝날까요? 연기금이 웬일인지 순매수로 돌아왔죠. 뭐 정치적인 문제라고 하는데요. 뭐 어쨌든 우리한테는 호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간에 그 한 축이 갑자기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이건 호재죠. 그리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투자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10년물 1.6%의 국채금리에 대해서도 무뎌졌습니다. 오늘 확연하게 그 그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투자 주체가 호의적으로 국내 증시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어서 보다 나은 환경이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 좀 덜 내려놓으시고요. 그러나 고객 예탁금 50조 원대는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언제든 꺼질 수 있는 풍전등화의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제가 부정적인 글을 조금씩 적기 시작하면요 물량을 조금씩 내려놓으시라는 말입니다. 제가 2톤 정도 낮춰서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강력 매수의 상황에서는 좀 좋습니다라고 완곡하게 표현 드리고요. 좀 위험하다, 정말 위험하다 할 때는요 조금 안전한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겠는데 하면서 톤을 한 2톤 정도 낮춰서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점 양해를 하시고
어느 정도 얘가 부정적인 말을 한번 꺼냈다는 거는 생각보다는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아까 막 쪽지 그 막 여러 가지 그 댓글을 통해 가지고 뭐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다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제가 그 보면서 진짜 마음이 되게 많이 아팠거든요. 왜냐면 충분히 익절하고 나오실 수 있는 종목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타이밍 때문에 그렇게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타이밍이라는 거는 주식을 타이밍으로 쫓으면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게 가장 바보 같은 행위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어떤 종목에 대해서는요, 무작정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격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충분히 인지를 했으니까 차후에 좀 더 세심하게 제가 봐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